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에코인 드림 또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에코인 드림이 장중 마이너스 한 2.35%로 마감을 했습니다. 2.35%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뭐 이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저희가 1일비 할 것도 아니고 이런 몇 퍼센트 움직이는 걸로 변동성을 가지는 걸로 1일비 할 것도 아니고 이 에코인 드림이 저평가인 이유와 그리고 에코인 드림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 증설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걸 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혹시나 이 에코인 드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에코인 드림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도 좀 구해서 말씀을 드렸죠. 적정 주가, 물론 이게 목표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업 가치를 그러니까 수치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의 주가가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재물을 좀 계산을 해서 캐파적인 부분들, 밸류적인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 풀이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거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있지 않겠죠. 주식으로 맨날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넣어놓고 수익 싹싹싹 보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주식의 100%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미래를 이제 어느 정도의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맹심적인 부분들은 좀 지향하면서 이제 대응과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었던 일정이라던가 이슈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소화가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에코인 드림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 부분들과 수급적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현재는 좀 자리를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인 드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우선은 이제 장기평을 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단에서 좀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55,000원, 6만원 구간, 이런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 구간까지는 좀 회복세가 나온 후에 횡보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하단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저점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이제 약간 공포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투매 물량이라던가 이런 순절매라던가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한 차례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완벽한 저평가인 가격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에코인 드림이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조정받는 영향으로 인해서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에코인 드림이 이 현저한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한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적정 주가를 그렇게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떤 영상을 좀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하루 전에 그냥 촬영한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전날 하루 전날 이렇게 찍어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증설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이런 캐파 증설과 그리고 적정 주가를 따져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나오는 이 적정 주가 가격도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들을 좀 많이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기업들만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전체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하는 종목들을 뭐 매수를 하셔라 뭐 그런 의도로 촬영을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팩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에코인 드림을 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팩트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분석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해당 기업에 대해서 뭐 매수를 하셔라 이런 뭐 선동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면은 저한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기업들을 제가 매수를 권유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을 재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따져 봤을 때는 저평가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투자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에코인 드림을 우리가 지켜보기 위해서는 이 물량들을 좀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야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추세를 상승해서 끌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또 그에 역시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은 이 하방 추세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겠죠. 결국에는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벗어나는 방향성이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세 가지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장기 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을 가해지는 투매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상단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시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그냥 일부 횡보를 하면서 단기적인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런 첫 번째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이슈가 생겨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의 상단 구간, 저항 구간들을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에코인 드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상승할 만한 그런 트리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뭔가 이슈라도 나온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는데 그런 명분이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내에서의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 거는 뭐 프로그램적으로 매매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물량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는 단기 차익 실현 성향이 강한 이 외국계 증권사일 가능성도 있고 뭐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크게 들어올 수 있는 뭔가 물량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증권사 쪽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은 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추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메이저 수급이 생기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기존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특별한 메이저 수급보다는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상승을 할 때는 개인들의 주도하에서 뭔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특정 이제 이
수급의 주체가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형태가 좀 보여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 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원래는 이제 지켜줘야 했었던 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이죠.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식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손절 라인을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이탈을 하게 되니까 손절매 물량들이 나오게 되고 이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한 조정도 역시나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되면은 시장으로 인해서 낙폭을 보였던 그런 구간들은 투자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장이 회복함에 동시에. 그래서 이 에코인 드림도 역시나 이 시장이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회복을 하는지 여부를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 에코인 드림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 증설이라던가 자금, 이 투자금,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투자금을 어떻게 유입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한 차례 또 상승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내년까지 이제 상승 캐파 자체를 이 35,000토까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가 증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데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다변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캐파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현재 풀 캐파로 돌려도 유미코어에다가 납품할 데가 없어요. 물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게 이제 증설이 얘기가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 에코인 드림을 지켜보는 게 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좀 에코인 드림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에코인 드림과 좀 엮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 역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항상 제 영상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